개념 6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4번에는 도함수 활용 마지막 파트고요. 이 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속도에 대해서 또 속도의 변화율 혹은 뭐 넓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어떠한 변화율이야. 변화율이라는 게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울기를 어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거의 변화율은 특히 여기서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그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개념을 배웠을 거야. 어떤 거냐면 속도를 어떻게 구해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어떻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요 라고 합니다. 거속시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거에서 했어. 그럼 사실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요. 얘가 이 자동차가 쭉 흘러갔어. 그러면 일정하게 어떤 거리를 어떤 시간으로 어떻게 자기에 쪼개인 거야. 그걸 뭐야? 속도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이 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애를 뭘로?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뭐다? 바로 속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당연히 거리가 된다는 개념도 같이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됩니다. 이 개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 뭐냐면 거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 뭐냐면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가 있어. 그럼 이동거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어.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이러면 이동거리는 0이야. 이해됐어? 움직인 거리는 출발을 했지만 갔다 다시 왔어. 근데 이 모든 걸 다 뭐냐면 이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어떤 의미냐면 땀을 내고 막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동 거리는 출발 지점에서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걸 이동 거리를 한다는 두 번째 개념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좀 쓸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 좀 공간을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속도랑 속력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출발점에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 혹은 내가 이걸 플러스라고 하면 이때 속도는 양수 속도야. 그럼 음수 속도는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스님이 정했어. 나는 이쪽으로 양수로 정할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음수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속력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이쪽으로 가든 간에 어떤 거냐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어떤 방향이 없는 각. 이걸 좀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뭐 얘는 뭐 벡터라고 스칼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물리에서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뭐하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속력이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결국에는 어디냐면 수직선 위, 그러니까 출발점을 되게 0,0에서 놓고 이렇게 x축 위에 놓고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위치와 속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 됐죠?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 계속 설명할 건데 그래서 등장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리와 속도에 관련된 이게 y축, 이게 x축. 두 번째는 속력과 시간에 관련된 거. 자, 요거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계속 써.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는 t고요. 여기는 s야. 여기 많이 보던 건 이거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이걸 x 주고 이걸 y라고 두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막 얘가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그래프가 마침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따른다고 가정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의미 있는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봐. 어떤 의미를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자, 요 한 점, 요걸 보통 우리가 t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ft, 자, 요거는 우리가 p라고 하자.
그럼 P가 지금 뭐냐면 물체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속력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거리를 다 그래프로 환산한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때의 뭐야? 바로 P의 거리라는 거야. 거리. 원점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거.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도 의미하겠지. 근데 아까 좀 다른 건데 뭐냐면 잘 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가 뭐야? 바로 P, T,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T 시간에서 아이고, 거리를 의미한다. 이동거리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자, 얘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미분한 거야. ft를 미분한 거. 이거 뭐냐 하면 이게 속도의 의미인 거야. 자, 그럼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볼게. 자, 여기서 속도는 양수고요. 계속 가다가 뭐가 되는 거. 이거 흔히 우리 극대값이라고 하죠. 여기서 뭐야? 바로 ft가, 그러니까 pt가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뭐 속도가 0이 된다는 건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야.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물체가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뭐야? 얘는 뭐냐? 방향이 전환됐거나 또는 그냥 만약에 속도 0,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그럼 속도 당연히 0이겠죠. 멈춤, 스탑. 멈춰 있는 경우도 뜻한다는 거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t와 거리에 관한 식이 등장했으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물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뭐야? 이게 가속도의 개념으로 내려간다는 거.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또 한 가지 더 봐봐. 만약에 얘가 이 물체가 이제 여기서 출발한다 생각해 보자. 그럼 어디까지? 대략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와서 리턴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온 거야. 그럼 얘는 방향 전환이 몇 번 일어난 거야? 한 번, 두 번 일어난 거야. 물론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림상 이렇게 나온 거고. 괜찮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번에는 VT 그래프야. 그러니까 X축을 T로 놓고요. Y축을 V로 놓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형태를 만들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여기서 FT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P가 뭐에서? T에서의 바로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됐어.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FT에 대한 무슨 계수, 미분계수는 뭘 의미하는 FT에 대한 미분계수. 요거 바꾸세요. FT로. 이건 뭘 의미한다는 거야? 얘는 바로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FT가 0이 되는 것은 뭐야? 가속도가 잠깐 0이 되는 것이야. 그럼 봐봐. 계속 속력이 늘다가 가속도가 줄었어. 그럼 속력이 점점 줄겠죠. 멈춰 있는 경우는 아니야. 알았죠? 오케이.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속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우리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수직선 위,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해야죠. 이렇게 출발하는 애가 있다. 얘가 T점에서 좌표가 이거다. 얘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보니까 마치 T에 대한 S. 여러분 3차식이 나타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거 정리하면 마치 3차식 그래프 그리듯이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도 앞에서 왔던 그래프의 개형을 잘 그리고 해석을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 2가 되고요.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자, 보자.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요. P가 원점을 출발해서 순간 다시 그러니까 출발 후 원점을 지나는 순간 봐봐. 여기 출발했어. 얘가 여기 출발한 거죠. 쭉 어디? 여기까지는 계속 갔겠죠. 그럼 여기 지나면 뭐가 돼? V가 뭐가 되는 곳에서 0이 되는 것은 뭐야? 바로 ST가 뭐야? 이게 0이 되는 거 뭐야? 속도가 0이 되는 것은 뭐가? 방향의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값만큼 Y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뭐야? 지금 0인 곳이 이쪽하고 이쪽이잖아. 그치? 중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 바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럼 뭐야? T일 때 뭐가 되는 거? 순간 이제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두 번째, T가 모인 곳에서 2인 곳에서 뭐가 된다? 바로 원점을 지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때 속도 구하는 거 어떻게? 주어진 애를 미분하셔야겠죠. 자, 미분하시면 3t 제곱이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4 여기다 뭐 집어넣어? t를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원했던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답은 속도는 0이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속력을 고민하셔야 되고, 속력이야 속도가 아니야. 이게 주어진 거야.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공을 던지면 포물선으로 올라갔다가 하잖아. 근데 이거 수직으로 그냥 던졌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말 그대로 수직으로 던진 거야, 이렇게. 높이를 이거라 한대. 그럼 봐. 그 높이와 얘 관계가 이런 관계. 그럼 이차 함수 관계라는 거야. 아, 얘는 어떤, x축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위로 던졌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관계? 이게 t가 되고 y가 돼. 이거 결국에는 yt 그래프 결국에는 뭐야? 위치랑 시간 관계라는 거야. 그게 뭐야? 이차 함수를 따른다는 거지. 자, 보면 얘가 뭐야? t를 바깥으로 빼면 얘는 7-4.9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어떻게 돼? 0을 지나고 여기 이렇게 지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함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는 얼마냐 이거? 정리하시면 는 0 해주면 4.9분의 t니까 여기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렇죠? 꼭지점 좌표는 여러분 뭐 여기서 나누기 2하면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가장 높이 도달할 때, 가장 높이 도달할 때의 성질을 보면 봐봐. 쭉 올라가다 어디? 여기잖아. 그럼 여기 성질이 뭐야? 바로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뭐야? 속도가 한번 꺾이는 거, 바뀌는 곳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꺾이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를 뭐야? 미분하는 곳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뭘 구하라 지금? 도달해서 높이 구하라. 뭐야? 요거 구하라는 거. 이 좌표, 꼭점 좌표 구하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지? 그래서 미분한 거, 미분하시면 7 되고요. 마이너스 4.9 곱하기 2가 되고요. t가 돼서 0이 되는 거. 뭐 여기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점 읽어주면 바로 여기가 된다는 거. 됐어? 이때 집어넣으면 이제 높이가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네. 잠깐만 몇 번이 이거 해볼까? 한번 여기서 몇 번 되냐? 자, 그러면 0이 되는 곳이니까 찾아볼게요.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거 찾아볼게. 그럼 어떻게 돼? 넘기면 t는 되고요. 여기는 4.9 곱하기 2가 돼. 이거 시간 낭비긴 한데.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약분하게 되면 이게 뭐야? 0.7이고요. 얼마다? 1.40 이렇게 되겠죠. 1 이렇게. 그지?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 이거? 이게 이제 10분의 14니까 14분의 10이고요. 정리하시면 약분하면 얼마 돼? 7분의 5가 되나? 이렇게.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7분의 5일 때 높이를 구하라니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한번 마무리 합시다. 곱하기 7분의 5고요. 마이너스 0.9 곱하기 여기는 뭐야? 49분의 25가 되겠죠. 자, 마무리 하시다. 5 되고요. 요거 하면 얼마 돼? 그냥 10을 하고 난 다음에 0.1인가요? 그쵸? 요거 헷갈리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10분의 49에서 약분되고, 그죠? 요거 약분되면 얼마냐 이거? 5로 약분 2하고 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요. 정리하면 요거 2분의 10 빼니까 아니죠? 맞구나. 오케이. 그럼 2분의 5가 돼서 몇 번이 다른 거? 답이 3번이라는 거죠.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개념 가보도록 합시다.